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놀이개는 우리말로 까입니다. 까짜. 뭘 까라는 얘기가 아니고 5.18 가짜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까 집회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연대 젊은 보수 우파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집회가 까 집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내용과는 관계없는 5.18 영구 18년의 대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만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게 된 것이 언 17년째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 17년 전에 지만원 씨 이름자를 알게 된 사연의 자료가 발견되었기에 이 자료에 새겨진 글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전우야 잘 차거라, 전우 강태공님의 영전에 바친다는 시기 한 토막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17년 전인 2002년 9월 강태규 전우로 하여금 지만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게 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주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언론에 몸담은 지 45년이 되고 보니 들은 풍월로 시라고 한마디씩 가끔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지만원과의 인연이 새겨진 거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전선 또 전선, 피울음이 솟도록 너를 저주한다. 그러나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너, 네가 존재했기에 우리는 여기 왔노라. 십자군의 이름으로 여기 왔노라. 이국 땅 창걸 월남 땅에 오늘도 창걸 외딴 곳 영연중대에서
들려오는 장송곡 소리. 하느님, 하느님, 비나이다. 제발 저 나팔 소리를 멈추게 하옵소서. 저 소리가 들려오면 고국의 부모 형제 피울음을 토하오니 중략하고 2002년 9월 가을날이었습니다. 보훈병원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전우 강태규 전우가 검정색 번거지 모자를 둘러쓰고 혹독한 투병으로 머리를 감추려고 쓰고 온 번거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강형, 번거지를 쓰니 글쟁이가 아니고 화가가 꾸려 농담까지 나누던 강태규 전우. 그 전우가 천리길을 저를 찾아온 사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우가 우리들의 애국자 치만원 박사가 광주 사태 소송의 자료 수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사태 발언 한 토막에 광주 검찰에 구속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광주 사태 당시 기자 수첩에 취재 수첩에 묻어두었던 원고지, 낡은 원고지 200매를 전우선에 전해주면서 치만원 박사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면 내가 서주겠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우선 법정에 제시하라 하면서 제가 쓴 기록물 취재수첩 원고지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 전후가 떠나고 2해가 지났었습니다. 서로 건강을 자꾸 걱정하며 훗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던 약속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줘버린 중고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전우들과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02년 2월에) 딸아이가
아빠 건강을 이유로 가져갔던 컴퓨터를 가져와서 책상머리에 설치해 주면서 아빠 하루 1시간만 꼭 사용하세요. 그 딸아이의 당부를 깊이 새겨듣고 처음 컴퓨터 문을 열어보니 지박사 소식이 궁금해서 시스템 클럽 홈피를 열어봤던 겁니다. 그 홈피를 열어봤더니 시스템 클럽 5.18란을 만들어서 강태규 전우가 책에서 가져갔던 저희 기자수첩 5.18 광주 사태 내용들이 그곳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강태규 전우의 글을 보고 싶어서 배인전, 베트남 참전 전후의 동호인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였습니다. 약자로 배인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글을 쓰던 그 배인전에 들어가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강태규 전우가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구제해달라고 찾아온 1년 반 만에 고인이 되었다는 글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인전 홈피에 이렇게 통곡을 하며 글을 남겨놨습니다. 강태공 전우야, 강태규 보님아, 나는 지금 피눈물을 적시며 손가락으로 자판기를 두들고 있다. 이 피눈물이 자판기를 적시다 못해 옆에 있던 손주 녀석까지 울리고 있다. 전우야, 지박사와 함께 우리 32만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이 나라 초국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들을 매질하는지 하늘을 향해 통곡한다. 하느님, 하느님, 하늘나라에 간 강태공 전우는 월남전에서 몹쓸 코엽제병을 지닌 채 병마와 투병 생활로 60대에 이르도록 나라 사랑의 일념만으로 살아오다
당신 곁으로 갔습니다. 또 지만원 박사가 나라 사랑의 참뜻을 세상에 알렸다고 경찰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나라 걱정도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갈 곳 없는 저희들을 먼저 거두어 주옵소서. 김정일의 손아귀에서 이 목숨들을 잃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강태공 전우님 영전 앞에 기꺼이 가오리다. 이런 사연으로 17년 전 지만원이라는 이런 속자를 알고 이 사람과 17년 인연을 얼굴도 모른 채 글로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칠 년 전 그 훌륭한 지만원 박사가 우익정당 시스템 미래당을 창당한다기에 저도 한몫을 하겠다고 일선에 서서 당원들을 규합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보수 정당을 만든다는 이 사람이 박근혜를 위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지만원이 시스템 미래당 창당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자신이 대표 총재로 변신하더니 전국 시도당 대표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은 무너진다면서 자신이 대신 대선에 출마할 터이니 기탁금 5억이 없으니 (30명의) 중앙당 발기 의원들과 시도당 대표들이 2천만 원씩을 기탁금 5억을 마련해 달라는 걸 자기 시스템 클럽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지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2, 3일도 안 돼서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 대표인 사람한테서 이 부당성을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 기부랍시고 무보수 칼럼을 기고해주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에 10만 원의 부당성을 칼럼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게재 내용이 바로 이건데, 자기 시스템 클럽 홈피를 통해서 저에게 협박 공갈을 해왔습니다. 시스템 미래당 창당 방해를 하고 있는 필자인 저희 필명 바로잡기와 20여 명의 보수 농객들을 해치웠다. 북한 공작원과 같은 창당 방해를 한 이들은 10만 원이 내가 해치웠습니다 하는 이런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왜 제가 일반인들이 시스템 공학 박사요, 예비역 육군 대령이요, 500만 야전군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10만 원씨를 10만 원씨의 과거사를 17년 후인 지금 밝히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최근 모든 5.18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뒤바꿔놓은 좌파 정권들이 5.18 진상 규명을 하는데 최근 자유연대의 젊은 유튜버들이 5.18 가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판인데, 자신이 만든 광수파리에 주장을 안 하고 명단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을 공격하고 매도하고 우파 젊은이들을 분열시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 10만 원 당신 나와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우파 후배들을 격려해 주면서 현직에서 물러나자 하는 의미로 공개 토론을 제의도 했고 문자로도 소식을 보냈고 했지만은 너 해라 나 듣는다 하면서
보수 우파들 분열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에게 17년 전 그의 행적을 하나 둘씩 밝힘으로써 치만원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보수파리요 5.18파리요 위장보수요 하는 것을 만천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치만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 언론으로 널리 세인들에게 알려진 조갑재 기자 그렇게 비판은 않습니다. 다만 조갑재 기자에게 조 기자와 저는 각각 지방지에 입문한 현직 기자로서 광주 사태 당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 기자가 7년차, 저 8년차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조갑재 기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서 철회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자라는 직분은 공정하고 사실을 직시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본분인데 왜 광주에 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광주에 왔냐? 5.18의 불순분자 북한군 개입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조갑재 기자에게 올바른 광주 사태의 정의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수차례 글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왜 39년, 40년째 광주 사태의 진실이 묻혀있고 일부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다. 일부에서는 폭동이며 반란이다. 이렇게 양분되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저와 재미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저서 이 내용 중 일부는 제가 출간하려다가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발행해서 소지하고 있는 기자 수첩입니다. 왜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 아니면 폭동 상반되게 갈라졌냐? 다른 게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김영삼 정권이
6.29 선언에 따라서 3당 합당으로 민정당 총재가 되었을 때 전두환 전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과 함께 남겨준 정치자금 3천억 원, 그걸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파헤쳤지 않습니까? 공개했고요. 그럴 때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김대중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죠. 자, 양대 산맥을 이룬 두 김씨가 한 사람은 3당 합당으로 인수받은 정치자금 3천억을 썼다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김대중 씨는 자신이 나는 20억 분이 안 받았습니다, 20억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자수를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씨는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만든 게 5.18 특별법입니다. 소고비법에서 공소시효가 3일 된 것을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했던 이 특별법이 오늘날 광주 사태나 폭동이나 반란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1997년 김영삼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최기하 대통령이죠, 국무총리 신원학이죠,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가기관의 총을 탈취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경비하던 국군과 경찰을 공격하고 사살하고 쫓아낸 후에 도청을 점거하여 해방구라고 선포한 세력, 무장 세력이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내세웠죠. 이 시민군들이 헌법 제정기관이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국헌 문란행위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5.18 특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기관인 시민군을 무장 시대를 도청을 점령한 폭력배를 헌법 제정기관이라고 하고 했으니, 그게 바로 이를 제압했던
무력으로 제압한 대한민국 국군을, 공수부대를, 겸군을 국한 문란 행위로 반역자로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8묘역에는 광주의 무장폭력 시위를 진압하러 왔던 최계하 대통령의 명을 받고 겸 업무를 하러 왔던, 진압을 하러 왔던 공수특전단 대한민국 군인 23명의 묘역이 동작동 현충원 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그러죠. 바꿔 말하면 반란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반란군이 되어서 현충원 묘역에 묻혀있죠. 거기 묘비를 보십시오. (1980년 5월 20일) (5월 23일) (5월 24일) 고 암흑의 중사, 고 암흑의 하사, 고 암흑의 병장, 고 암흑의 대위, 광주에서 천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광주에서 천사로 새겨져 있지요. 그래, 왜? 이들 호국 영령들이 반역자란 말입니까? 왜 반역자가 국립현충원 호국 영령 묘역에 묻혀 있습니까? 또 5.18 사태로 희생된 사람은 광주 망월동에 국립묘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전부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충정작전으로 광주 사태가 완전히 평정되고 난 뒤에 한 달 후 정교사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인 상무대 사령관으로 온 소준열 장군이 5.18 때 무장 세력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자위문 간담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 있던 전남일보 신문사, 제가 소속되어 있던 전남매일신문사, 기독교
광주 방송국, KBS 광주 방송국, MBC 광주 방송국, 현지 기자 20명을 소준열 장군이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소준열 사령관이 참석한 저희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는 글자 그대로 동족 상전입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도 통제라는 의미는 조금도 생각지 마시고 이 아픈 상처를 다시는 아물 때까지 각 언론사에서 게재를 안 해줬으면, 신문에 실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1980년 6월 초순이었으니까 그 이후 수년이 가도록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광주 사태의 문제를 재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재론했다면은